성종이라는 왕은 그 고려든 조선이든 나라 체제를 완성시킨, 네, 그 나라를 딱 이렇게 그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든 사람들을 한테 성종이란 묘호를 올린다 그랬죠. 자, 이 성종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딸만 둘 있었어요. 성종이 죽으면서 이 경종과 성종의 여동생 헌혜왕후 황보씨 사이에서 낳은 목종이 왕이 돼요. 네. 목종이 처음에 경종 죽었을 때는 바로 왕이 되기 어려웠던 게 2살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성종이 이제 16년 동안 정치를 하고 죽으면서 왕이 될 때는 18살이었어. 자, 고려시대 때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엄마는 뭐가 될까요? 아들이 왕이 되면 왕후보다 높은 거. 왕후보다 높은 첫 태후가 돼요. 태후. 대비는 조선시대 표현이고 고려시대 때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왕의 엄마는 뭐가 된다고요? 태후가 돼요. 태후. 당시 헌혜왕후 황보씨가 천추전이라는 건물에 살았기 때문에 무슨 태후? 천추태후라고 이제 불리게 돼요. 네. 그리고 헌혜왕후 황보씨의 여동생이면서 경종한테 똑같이 시집 갔던 헌정왕후 황보씨란 여인이 있었죠. 이 헌정왕후 황보씨는 경종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종이 죽었을 때 궁 밖으로 나가서 살게 돼요. 아들이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나가 살던 헌정왕후 황보씨가 자기 삼촌뻘이었던 이 왕욱이라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눈이 맞아요. 이 왕욱은 왕건과 신성왕후 김씨, 신라계통의 신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 왕욱과 헌정왕후 황보씨는 원래 사랑을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헌정왕후 황보씨는 죽은 경종의 전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대량원군 왕순이에요. 이 왕순이 훗날 목종의 뒤를 이어서 현종으로 즉위하는데 자, 헌정왕후 황보씨는 이 아들을 낳다가 바로 죽어요. 몸이 약해져가지고. 자,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왕으로 올려야겠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추존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어. 자, 그래서 이 왕욱은 살아생전에는 왕이 아니었는데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으로 높여져요. 이 왕욱은 안종 왕욱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왕욱이 2명 있었는데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대종욱, 안종욱 보통 이렇게들 많이 불러요. 자, 보세요. 아무튼 대량원군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직 이제 목종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대량원군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고 봐봐. 자, 이 목종이 왕이 됐는데 이 문제는 목종의 엄마였던 이 천추태후가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18살짜리 이제 어엿한 거의 성인이 다 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눈치 보느라고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천추태후는 또 좀 해서는 안 될 또 금기도 하나 어기게 돼요. 자, 봐. 이 태후는 재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혼하면 안 돼요. 왜 재혼하면 안 될까요? 왕의 엄마이기 전에, 그쵸? 죽은 왕의 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남편이면 모르겠는데, 남편이 왕이었잖아요, 전에. 그죠? 그리고 그 남편 덕에 뭐가 된 거예요?
태후가 된 거죠. 왕비였다가 태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태후나 조선시대 대비들은 절대로 재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유교예요. 유교 윤리상은 태후나 대비들은 재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추태후는 평소에 눈여겨본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남자가 김치향이라는 남자였어요. 누구? 김치향. 네. 이 김치향도 후삼국 통일에 가담했던 그 호족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래도 태후는 아무튼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김치향과 연애를 해요. 그리고는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자, 목종은 답답했어요. 엄마가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애인도 만들고 막 아들이랑 딸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김치향이라는 사람이 또 보통이 아니어서 목종을 폐위시킨 다음에 자기랑 천추태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종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 그래서 목종은 그래서 점점 드센 엄마 밑에서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요. 그리고는 뭐에 관심을 가지냐면 남자친구를 만들어요. 네. 구려사 기록에 보면 남색을 즐겼다고 나와요.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유충정, 발해 출신인데 이름은 충정인데 왕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간신히. 그리고 유행간. 유행간이라는 사람은 얼굴이 아주 그 수려한 미소년이었다 그래. 그래서 이 유행간이랑 목종이 자주 이 궁에서 얼레리 꼴레리 해요. 남자랑 남자끼리. 네. 너희 학교에는 그런 사람들 없죠? 네. 있어요? 네. 자, 아무튼 남자끼리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이거 왕으로서 도저히 그 할 행동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럼 목종. 그러게요. 네. 자, 근데 어느 날 이 아무튼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랑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이제 왕으로 올리려는 계획을 목종도 알게 돼요. 그래서 목종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데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이 목종은 별로 이렇게 뭘까 문제될 게 없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마음이 약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걱정했던 사람은 얘였어요. 얘. 누구? 대량원군 왕순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대량원군은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던 누구? 헌정왕후 황보 씨와 이 왕욱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죠. 당시 고려 왕실의 손이 귀해가지고 또 광종 때 다 죽였잖아요. 남아있는 왕자들, 왕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목종 아니면은 대량원군 왕순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목종이 잘못되거나 폐위되거나 죽으면 유일하게 그 고려 왕실의 정통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 얘 대량원군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는 김치영과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얘가 되게 부담스러웠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대량원군을 제거하려고 해요. 자, 근데 대량원군은 당시 이제 아무튼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느끼는데 이 목종이 자식도 없던 터고 자기 엄마랑 자기 엄마 남자친구가 자기 어떻게 보면 사촌뻘인 이 대량원군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 대량원군을 숨겨줘요. 그래서 대량원군이 어렸을 때 진관사란 절에 들어가요. 절에 들어갔다는 거는 머리를 기를 수가 있어요, 절에서? 없죠. 머리를 깎고 어렸을 때 스님들과 함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틈만 나면은 이 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대량원군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독이 든 음식을 보냈어요. 근데 대량원군이 이게 의심이 돼가지고 이 독이 든 음식을 까마귀한테 던져줬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까마귀가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대량원군은 더 이제 마음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당시 이 진관사의 주지스님이 대량원군을 잘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스님인데, 한 번은 또 자객들이 찾아왔어요. 자, 근데 진관사 그 주지스님이 대량원군이 위험할 때 피하라고 그 대량원군 사는 그 방 아래다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아래 공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객들이 들어왔을 때 대량원군이 그 아래 숨어가지고 살아났다는 기록도 고려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량원군은 이 어려서 중이 돼가지고 그 절에 살면서 자기 이모라고 할 수 있는 천추태후 그리고 천추태후의 남자친구였던 김치향 손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단 말이에요. 대량원군이 하루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꽃기호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 꽃기호. 닭이 우는 소리죠. 네. 그리고 요즘에 엄마들이 빨래하면은 아빠 와이셔츠 어떻게 해요? 다려주죠. 세탁소 맡기나? 자, 아무튼 다려주는데, 자, 그 다림질을 하는 다리미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옛날 사람들이 다림질을 어떻게 했을까요? 말린 다음에 여기 그 평평한 돌 위에다가 천을 놓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나무 방망이로. 이 두드리는 거를 다듬이질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다듬이질 할 때, 그 나무랑 돌이랑 부딪히는 소리가, 그러니까 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를 옛날 사람들은 어근당, 어근당 이렇게 불렀어요. 어근당, 어근당, 어근당 이렇게 불렀다. 자, 이런 닭이 우는 소리, 꽃기호하고 닭이 울고, 어근당, 어근당, 다듬이 소리가 나는 꿈을 대량원군이 꿔요. 자, 근데 이 꿈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꽃기호를 당시 한글이 없었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고려 사람들이 꽃기호를 어떻게 썼을까요? 한자로 비슷한 소리 나는 걸로 옮겨 썼겠죠. 고기위. 고는 무슨 고자? 높을 고자. 위는 귀는 뭘까요? 귀할 귀자. 위는 오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쵸. 왕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어근당은 뭘까요? 어근당. 어는 이- 임금을 뜻해요. 임금이 내리는 수를 어주라고 하잖아요. 임금의 도장을 어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님의 명령을 어명 이렇게 부르죠. 예. 자, 그는 뭐냐면 가까워진다는. 당은 마땅히. 대량 원군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 임금 자리에 가까워진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한 번은 목종이 머물고 있는 궁전에 불이 나는데 그 불을 천추태후랑 김치향, 자기 친엄마랑 친엄마의 남자친구 김치향이 질렀다는 소문이 궁에 나요. 목종 입장에서는 진짜 살맛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종이 안 되겠다. 당시 고려는 항상 여기 거란족이나 여진족 같은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고려의 이 북방 지역을 그 개라고 불렀어요. 개.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 네. 자, 북계와 동계 이렇게 불렀는데 요 개 지역에 임명하는 군사 책임자를 병마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병마사. 자, 그래서 여기 서북면 병마사.
그러니까 거란이나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그걸 막는 그 개경의 관문 역할을 하는 요 서북면 지역의 병마사가 강조라는 사람이었어요. 목종이 개경에서 강조한테 사람을 보내니. 지금 저 천추태후랑 저 김치양 일파가 영모를 꾀하고 있으니까 군대를 몰고 와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강조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데 이거 잘못해서 군대 이끌고 갔다가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 그래서 강조가 사람을 한번 보내봐요. 자, 사람을 보냈더니 이제 그 진짜로 지금 그 목종이란 임금이 길을 못 펴고 있고 천추태후랑 김치향이 진짜 목종을 끌어내리고 새로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조가 군대를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네. 자, 그런데 이때 마침 강조의 아버지가 또 편지를 보내와요. 개경에 있는데 지금 이 목종이 이미 김치향과 천추태후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예, 김치향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빨리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들어오라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강조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개경으로 진격을 해 들어와요. 자, 근데 개경 근처에 이르렀을 때 다시 사람을 개경에 보내봤더니 목종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왕은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한번 이제 군대를 좀 모으고 준비를 하라고만 했지 군대를 몰고 개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까지 한 건 아니거든요. 당장은. 근데 아무튼 이미 강조는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개경 근처까지 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돌아가봤자 군대를 왜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보면서 걔 강조는 이제 처벌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이왕 뽑은 칼, 강조가 개경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와. 자, 그리고는 당장 김치향을 찾아가서 죽여버리죠. 김치향의 아들, 딸 다 죽여버리고, 자, 이 천추태후도 죽이려고 했는데, 왕의 엄마니까 죽일 수는 없죠. 천추태후는 가둬요. 자, 그리고 목종은 이제 와서 강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목종을 왕자리에서 끌어내려요. 폐위를 시키죠. 목종 명령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들어온 게 영모잖아요. 목종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목종을 폐위시킨 다음에 파주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유배지에서 약을 보내가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목종이 독약을 거부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목종을 찔러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시해. 그렇죠. 강조의 정변이. 강조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죽여버린 사건, 목종을 시해한 사건. 이게 강조의 정변. 자, 강조는 목종을 제거한 다음에 유일하게 남은 왕건의 손자이자 고려 왕실의 유일한 적합한 혈통 누구? 대량 원군을 새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려의 8대 임금 현종이. 자, 여기 나와 있는 꽃기호 이야기, 어근당 다듬이 이야기. 진짜로 현종이 대량 왕군 시절에 꾸던 꿈이었을까요? 아마 왕이, 어? 그쵸. 왕이 된 다음에 아마 그럴듯하게 이 현종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겠죠? 아무튼 현종은 왕이 됐어요. 자, 근데 왕이 됐는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강조가 왕위에 앉혀준 거잖아요. 그래서 현종 초기에는 모든 권력이 이 강조에게 있었어요. 현종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상황. 이제 갓 20살인 젊은 왕이었는데, 자, 이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맞이한 위기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성종 때
고려를 쳐들어왔던 오랑캐 누구였죠? 거란이 있었죠. 이 거란이 당시 쳐들어왔을 때 서희가 이 거란의 소소년과 외교 담판을 잘 벌여가지고 거란 군대가 이때 물러갔죠. 그리고 고려는 이때 그냥 그 서희의 어떤 말 몇 마디 때문에 강동 육주라는 귀중한 땅도 차지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란이 돌아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외교적으로 너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고려가 차지한 그 강동 육주라는 땅도 너무 탐나는 땅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란이 요 무렵에 고려를 다시 쳐들어오게 돼요. 쳐들어온 명분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야, 너희들 목종이란 임금이 그동안 우리 거란한테 잘했는데 저 신하 강조라는 놈이 지금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세웠다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알아야겠고 저 강조라는 놈을 우리 잡아야 당하겠어. 강조를 데려간다는 명분으로 거란이 두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자, 강조는 잡혀갈 수 없죠? 그래서 고려 군대를 이끌고 이 거란을 막으러 저 북방에 통주, 예, 이 통주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란 군대랑 맞서 싸워요. 자, 근데 문제는 거란 군대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거란의 2차 침략 때는 거란의 황제, 요나라 황제가 직접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요나라 황제가 성종이었어요. 거란의 성종. 자,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와가지고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는데 강조가 거란 군대를 얕보고 뭐 진중에서 바둑 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거란 군대가 갑자기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 강조가 성종에게 잡혀요. 자, 강조는 거란에게 항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항복을 하지는 않아요. 항복을 하진 않고 끝까지 이제 저항하다가 결국은 거란 성종이 강조 살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너무 잔인해. 끝까지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항복 안 한다고 살가죽을 피부를 다 벗겨 죽였다는 기록이 나오죠, 고려사에. 자, 그래서 이 거란이 강조 잡았으면 이제 돌아가면 되죠. 근데 강조 잡으라고 온 거예요, 원래? 아니죠. 그죠. 자, 이 고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 내려와요. 자, 내려오는 도중에 흥화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긴 강동육주 한 성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흥화진을 치려고 하는데, 흥화진을 지키는 장군이, 그쵸,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양규라는 장군이었어요. 양규가 어디서 잘 버텼다고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많은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흥화진을 얻으려고 해도 양규가 이걸 워낙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흥화진을 함락을 못 시키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란 군대가 워낙 기세가 대단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평양에서 이걸 막으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도 다 거란 성종한테 깨졌어요. 이러다가는 개경이 함락되는 거는 불보듯 뻔해. 당시 현종 옆에서 현종을 보조하고 있던 나이 많은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한국 나이로 37살에 과거 복제한 사람. 37살이면은 과거 합격한 나이로 빠른 나이일까요? 늦은 나이일까요? 늦은 나이죠. 보통 공무원들 뭐 수급고시라든지 어려운 고시더라도 보통은 합격하는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에요. 머리 제일 팽팽하게 돌아갈 때. 근데 이 사람은 37살에 과거복제를 했어요. 그 대신에 1등을 했어요. 장원급제를 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별 이렇다 할 뚜렷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어 이런저런 이런 관직을 떠돌다가 요 현종 왕 되고 나서부터 이 사람 능력 있다는 게 좀 알려져 가지고 현종 옆에서 현종을 모시는 신하였는데 강감찬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우리 강감찬 장군 들어봤죠?
근데 강감찬은 보통 장군, 귀주대첩 이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강감찬 하면은 뭐 적을 앞에서 무찌르는 장군으로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강감찬은 칼잡이 무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아까 뭐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문신이었어요, 이 사람. 고려의 특징은 이 무신들에게 군대를 맡기질 않아요. 무신들은 군인으로서 아버지가 군인이면 그걸 그냥 이어받는 거고 시험을 봐가지고 무신들을 뽑질 않아요. 오로지 시험을 봐가지고 뽑는 사람들은 붓을 든 문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신이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그 다음에 강감찬이 이때 건의를 해요, 현종한테. 지금 개경에서 거란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어 아무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개경을 버리고 저 남쪽 땅 끝으로 도망을 가라고 한 거예요.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를 하천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같은 표현으로. 임금이 어딘가를 떠나서 이동을 하게 되면 먼지가 일겠죠. 임금이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럼 먼지가 막 일어나겠죠. 자, 뒤집어 쓸 몽,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뭐를 뒤집어 써요? 먼지를 뒤집어 써. 먼지 진 해가지고 몽진이라고 불러요. 자, 군주가 수도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를 파천. 네. 파는 깨진다는 뜻이고 천은 천도 옮긴다는 뜻이고 몽지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 같은 표현이에요. 장감천의 건의로 현종이 몽진을 가는데 어느 도시로 몽진을 갔냐면 왕건이 통일 직전에 점령했던 중요한 도시. 그 근거 지역. 견훤의 중심 지역. 나주죠, 나주. 땅끝이었던 어디로 몽진을 간다고요? 나주로 파천, 몽진을 가요. 자, 지금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젊은 왕이 도망가는데 왕을 지키는 그 무리 군사들이 20명이 채 안 됐다 그래요. 다 도망간 거예요. 거란한테 잡히면 죽을까 봐.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초라한 피난 행렬로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가게 돼요. 자, 이제 우리 교재로 가보세요. 자, 우리 봐요. 여기 거란의 1차 침략, 그 성종 때 있었던 일이죠. 네, 993년. 이때 거란의 초선령이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무려 80만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왔죠. 그죠? 35페이지.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섰어요? 서희가 나섰죠. 자, 서희가 자, 이 소선영의 주장을 반박하죠. 소선영이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니까 너희 차지하고 있는 평양부터 그 고구려 옛 땅들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서희 주장은 자, 우리는 나라 이름도 고구려 뒤를 이어서 고려라고 지었고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거란 너희 땅도 다 우리 저 고려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소선영이 이거 무시하고 모르겠고 자, 우리 저 땅들 내놔. 자, 이렇게 주장한 걸 서희가 우리 거란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너희들한테 우리 조공 바치러 가고 싶은데 여진족이 여기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진족 몰아내고 너희들한테 조공 바칠 우리 길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할게. 거란 입장에서도 송나라랑 싸우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고려 서희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때 고려가 요 압록강 이남의 요 지역에다가 성을 쌓고 요 지역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강동 육주죠. 자, 두 번째 침략.
이번에는 강조의 정변이 있고 나서 목종이 죽었죠? 목종이 죽은 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 너희 목종을 왜 죽여? 강조라는 놈 우리가 잡으러 왔어. 자, 그러면서 거란 성종이 직접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40만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흥화진에서 누가 잘 싸웠죠? 양규 장군이 끝까지 흥화진을 안 뺏기고 잘 지켜냈죠. 거란 군대가 흥화진을 지나쳐가지고 개경으로 왔어요. 그런데 당시 현종은 개경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강감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도망을 갔죠. 이렇게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천 혹은 몽진 같은 표현이에요. 이때 현종을 따르는 행렬이 채 20명이 안 됐다 그랬죠. 현종이 일주일 동안 개경을 떠난 다음에 옷을 못 갈아입어요. 꼬질꼬질 했겠죠. 왕이 옷도 못 갈아입고 고생해서 그것도 이제 막 말이 없어가지고 걸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지방에 있던 그 정체불명의 세력들, 호족들이, 호족이라고 안 부르고 요때부터 향리들이죠. 향리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현종 지나가는 행렬에다가 활을 쏘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현종이 온갖 그 고생을 많이 겪다가 공주 지역에 도착해요. 자, 이 공주 지역의 책임자는, 이 공주 지역의 절도사 책임자는 당시 김은부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김은부. 이 김은부는 안산 김씨예요. 근데 공주 지역의 절도사 책임자였는데 이 김은부가 옷도 못 갈아입고 완전 꼬질꼬질해져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힘들었던 이 현종을 극진히 대접을 해요. 옷도 갈아입히고 목욕물도 데우고 먹을 것도 잔뜩 먹여가지고 아주 대우를 잘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받으면 그거 굉장히 그 뭐랄까 감사하죠. 못 잊죠, 그죠? 그래서 현종 입장에서는 이 김은부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은부를 잊지 않고 현종이 여긴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뭐 지용기라는 어떤 절도사는 현종이 왔어요. 자, 근데 인사를 안 해. 자, 임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죠, 절에서. 근데 임금을 멀끔히 쳐다보는 인간. 자, 그런 날도 있었다고. 그만큼 현종이 이제 막 왕이 된 다음에 아직 뭔가 지방 호족, 저 향리들이나 지방 관리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현종이 저 나주까지 피난을 가요. 자, 거란 성종이 개경을 장악을 했어요. 거란은 이 고려를 아무튼 본때를 보여주러 온 건 맞는데 일단은 거란 성종이 처음에 내걸었던 명분은 강조를 잡아가겠다는 거였죠. 그 미션은 다 달성을 했죠. 그리고 강조 살갗을 벗겨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란 입장에서는 개경에 고려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그 거란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사철이 이제 다가오는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오래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거란 성종이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때 현종이 성종에게, 거란 성종에게 하공진이라는 신하를 보내요. 자,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가 도망도 오고 거란 성종 폐하께서 지금 쳐들어오셨는데 우리 거란한테 잘하고 조공 바치겠으니까 돌아가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 거란 성종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네 땅을 비워둘 수도 없고 송나라가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농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요. 자, 근데 돌아가는데 고려에는 아직 함락되지 않은 성이 하나 있었죠. 그 성이 어디예요? 흥화진이었죠. 자, 당시 흥화진에 있던 양규가 이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란 군대에게 계속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이 거란이 쳐들어가는데 돌아가는데 한 달 동안 7여 차례를 싸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란 군대를 계속해서 기습하고 공격해가지고 죽인 게 10,000명 정도를 죽였다. 그리고 거란이 당시 우리 저 고려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는데 그 포로들을 또 되찾은 게 30,000명을 되찾았거든요. 자, 얼마 안 되는 군대로 양규가 돌아가는 거란 군대에게 타격을 많이 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양규가 얼마 안 되는 군대로 계속해서 거란에게 타격을 주다가 거란 성종의 본대를 만나. 자, 양규가 데리고 있던 군대가 한 700여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성종의 군대가 3만 명이었다 그래요. 네. 자,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자, 도망을 갔겠죠? 자, 그런데 양규가 그 얼마 안 되는 군대로, 그쵸. 성종의 본대에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시 양규는 혼자는 아니었고, 귀주 지역을 책임지는 별장 김숙흥. 자, 그래서 양규랑 김숙흥 이 두 장군이 휘하에 있는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거란 성종을 기습을 해요. 이건 거의 사실은 기습이라기보다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였죠. 자, 근데 싸우다 결국은 화살도 떨어지고, 자, 무기도 다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양규, 김숙흥 둘이 남는데 항복하라는 제안을 해요, 성종이. 항복했을까요? 항복하지 않죠. 항복하지 않은 이 양규와 김숙풍에게 거란 성종의 본대가 활을 쏘죠. 자, 이렇게 해서 양규랑 김숙흥이 최후를 맞이하는데 고려사 기록에는 자, 마치 죽었을 때 이제 선체로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렇죠. 고승도치처럼 활을 맞고 죽었다고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흥화진의 양규, 네. 결국은 양규가 이끄는 부대는 모두 전멸을 하죠. 하지만 이 고려인들의 어떤 매운맛을 잔뜩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에도 거란이 쉽사리 이제 그 고려를 얕보지를 못하게 되죠. 자, 성종이 돌아간 다음에 현종은 나주에서 다시 공주를 거쳐가지고 개경으로 돌아와요. 자, 공주를 거칠 때 잊지 않았던 인물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줬던 누구? 이 김은부를 잊지 않고 현종이 이미 지금 원정왕후, 원화왕후 해가지고 2명의 왕후가 있었는데 김은부의 3딸을 자기 왕비로 더 맞아들여. 네. 원성왕후, 원희왕후, 원평왕후. 자, 김은부는 위기에 처한 왕을 잘 구해준 대가로 자기 딸 셋을 왕비로 집어넣었죠? 그죠? 원성왕과 아들을 둘 낳는데 현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덕종과 정종이에요. 고려는 정종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두 정종 다 재위 기간도 짧고 임팩트가 별로 없는 왕들이. 덕종, 정종. 덕종은 19살에 죽고요. 정종은 20대 중반에 죽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자, 원희의 왕후. 김은부의 또 다른 딸이 아들을 낳는데 현종과의 사이에서 그 아들이 문종이 돼요. 문종은 30년 넘게 왕을 하면서 60살 넘어서 죽어요. 자, 그래서 현종에서 덕종, 정종을 거쳐가지고 문종으로 이어지는 자, 그 고려 왕실의 어떤 계보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원평왕후는 딸만 하나 낳습니다. 자, 현종이 이렇게 2차 침략까지 어떻게 이겨냈는데 거란은 아무리 봐도 강동 육주가 계속 탐이 나고 고려를 어떻게든 자기들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란이 또 쳐들어와요. 이게 거란의 3차 침략. 자, 근데 이미 고려가 거란이랑 2번이나 맞서 싸워봤고, 자, 이 거란이 이번에는 쳐들어온 규모가 이전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여기에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 이 강감찬이
먼저 네, 흥화진에서 이 흥화진은 거란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젖은 곳이에요. 흥화진에서 이 강둑을 막아가지고 거란군을 유인했다가 강둑을 터뜨려가지고 거란군대에게 큰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흥화진 전투. 자, 그리고 거란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기병들을 육지로 이끌고 오는데 귀주 지역에서 강감찬이 이끄는 군대가 이 거란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전멸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게 흥화진 전투에 이은 무슨 대첩? 귀주 대첩이에요. 자, 귀주 대첩은 육전이에요. 강물을 이용해가지고 적을 무너뜨린 건 흥화진 전투고, 자, 귀주 대첩은 육지에서 벌어진 전투다. 자, 강감찬이 맞서 싸운 이 거란의 세 번째 대장은 소배합이라는 장입니다. 거란의 세 번에 걸친 침략을 막아내고 고려는 이렇게 거란과 고려 사이에 국경을 확정짓는 장성을 쌓아요. 자, 이게 고려가 쌓았던 천리장성이에요. 뭐라고요? 천리장성. 그리고 개경이 또 침략받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침략받아가지고 함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경 바깥에 성을 하나 더 쌓아요. 자, 그 성 바깥에 더 쌓은 성을 그물을 쳐서 만든 성이라 그래가지고 나성이라고. 이 나는 그물나자예요. 그물나. 예. 자, 개경 바깥에 외성, 그러니까 나성을 쌓는. 이거 누구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 요거 뒤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34페이지. 나라 체제를 완성한, 나라 체제를 안정적으로 만든 임금들한테 순종이란 묘호를 올린다 그랬죠. 고려도 성종, 조선도 성종. 자, 우리 고려 성종 때에서 현종 때 사이에 고려 체제가 정비되는 거, 그거를 좀 볼 건데, 자, 성종 때, 중앙은 어디를 뜻해요? 중앙. 고려의 중앙이 어디? 개경이죠. 개경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성 육부예요. 쓰면서 보세요. 뭐라고요? 이성 육부.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 비슷하다는 표현이죠? 당나라 거랑 비슷해요. 당나라는 이성 육부가 아니라 삼성 육부예요. 근데 고려는 이거를 변형시켜서 수용을 한 거예요. 봐봐요. 왕이 중심이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몇 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죠.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운영했다. 자, 여기 쓰시면 돼요. 중서문화성에 속한 여러 관리들이 있는데 재신과 낭사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현대 대한민국은 공무원들 등급을 급이라고 표현하죠. 1급, 2급. 고려시대 때는 공무원들 등급을 품이라고 표현했어요. 품. 뭐라고요? 품. 물건 품자 어떻게 써요? 네모 세 개죠. 자, 제시는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 1급, 2급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이 사람들 제신이라고 불렀어요. 5명 있었죠. 5명에 해당하는 제신들이 있었는데, 자, 낭사는 3품 이하. 자, 그리고 상서성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 상서성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행정 실무가 뭐예요? 왕이 딱 뭔가 결정하면 그 결정한 법대로
이거를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 네, 집행인들. 자, 2부는 뭐 하는 곳일까요? 2부. 6부 중에 2부. 2부는 인사 담당 기구. 인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안녕하세요예요? 인사. 사람 여기저기 배치하고 쓰는 거예요. 승진시키고 자르고, 강등시키고 자르고, 뭐 어디 다른 부대로,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하는 거. 이걸 인사라고. 그거는 셀러브리티가 인사고, 이거는 사람을 여기저기 배치하는 걸 인사라고. 이게 너희도 앞으로 회사 가면은 이 인사팀에서 너희들을 뽑아주고 자르고 할 거거든요. 너희 승진시키는 것도 다 어느 팀에서 결정해요. 인사팀에서 결정하는. 가장 그 회사 팀에서 권력이 센 팀이에요. 자, 정부는 뭐 하면 될까요? 인사. 우리 이거 발해 삼성육부 할 때 배웠거든요. 기억이 나야 돼요. 호부는 뭐 하면 될까요? 호부. 재정. 아니, 그 재정이 아니지. 이거. 재물, 세금이에요, 세금. 형부는 뭐 하면 될까요? 형부. 그래. 형벌이에요, 형벌. 법이죠, 법. 예부는 뭐 하면 될까요? 교육, 과거 시험, 출제, 외교. 공부는 건설, 공사, 이런 부서예요. 자, 중추원은 이건 송나라 관직을 모방한 건데 중추원에는 추밀과 승선이라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추밀은 7명의 그 관원들이 있었는데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추밀,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을 그리고 승선, 3품이에요. 자, 추밀은 뭘 담당하냐면 군사 기밀을 담당해요. 추밀, 군사 기밀 중요하죠. 승선은 뭘 하냐면 왕명출납을 담당해요. 이게 뭘까요? 왕명출납이? 비서 역할하는 비서.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이 왕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 승선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 사이에 있는 뭐라고요? 비서. 승선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서예요, 비서. 그걸 왕명출납이라고 얘기해요. 왕명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어사대는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곳이에요. 감시하고 관찰한다 이거죠. 관리들이 뇌물 받거나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삼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회계는 뭐 하는 곳이에요? 회계. 돈 세는 거죠. 이때 돈은 쌀이 돈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곡식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담당한 게 삼사. 거란족이 쳐들어왔어요. 여진족이 쳐들어왔어요.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국방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국방상에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은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이 도병마사에 누가 모이냐면 제신. 이 제신 2품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5명이 있어요. 이들을 오제라고 부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제. 그리고 아까 중추원에서 2품 이상의 또 높은 관리, 군사기밀 다룬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추밀이라고 했죠?
이 추밀은 7명의 대신이 있어요. 오제 몇 추? 7추. 이 12명의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국방상의 일들을 서로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걸 결정해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식목도감은 법을 만드는, 갑자기 법을 만들어야 될 일이 생기면은 만들어지는 기구고, 역시 오제 칠추들이 식목도감 그 기구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걸 토의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 이 사람들 다 낮은 관리들이에요, 높은 관리들이에요? 높은 관리들이죠. 2품 이상의.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고려 정치의 귀족적 특징이라고 불러요. 고려 정치는 저 고위 관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토의하고 얘기해서 이걸 왕한테 허락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은 한국에만 있는 기구 이름이에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3사. 이거는 다 어디 거 베낀 걸까요? 다 중국 거 베낀 거예요. 아까 여기 당나라 삼성육부라 그랬죠? 이걸 베껴온 거예요. 그 이름을 그대로.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송나라 거 베껴온 거예요. 근데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거는 중국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너희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사에 출제가 정말 많이 돼요. 도병마사랑 뭐?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국방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식목도감은 급하게 법을 제정해야 될 때, 재신과 추밀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재신과 추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추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오제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1인자만 한번 써볼게요. 오제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문화시중이에요. 오제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문화시중. 2등은 평장사. 뭐 참지정사 3등. 정당문화. 지문화성사. 이게 고려의 가장 높은 5관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제. 조선은 뭐예요? 3개. 3명.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정. 그죠? 고려는 뭐예요? 문화시중을 시작으로 이 오제예요. 5명. 높은 재상들. 자, 이 재신들을 재상이라고도 불러요. 높은 사람,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 나중에 정도전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네. 이런 사람들도 조선시대의 재상이죠. 자, 뒤로 가세요. 요거 빠르게 하고 마칠게요. 35페이지. 지금 대한민국 팔도죠. 그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팔도죠. 네. 자, 고려는 오도와 양계였어요. 전라도, 경상도는 지금이랑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 충청도는 이때 뭐라고 불렀어요? 고려시대 때. 양광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교주도라고 불렀어요. 그 황해도를 황해도라고 안 부르고 이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서해도라고 불렀죠? 그죠? 이거 북한에 있죠, 황해도는. 지금 서해도, 지금 이 당시 서해도라고 불렀고, 여기 보시면은 북계와 동계 있죠? 계가 몇 개예요? 이거를 양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적을 막기 위한 군사 행정구역이에요. 오도에 파견되는, 오도를 책임지는 사람을 안찰사라고 불렀고요. 양계에 파병되는 군사를 책임지는 사람을 병마사라고 불렀어요. 아까 강조도 병마사였어요. 고려는 수도가
제일 중요한 수도가 어디예요? 예전에 송악이라고 불렸던 개경이었죠. 개경 주변에 이렇게 노랗게 된 땅을 경기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고려가 중요시했던 두 개의 수도가 더 있어요. 평양을 뭐라고 불렀어요? 서경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신라의 수도를 동쪽의 수도를 동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자, 개경 아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곳 여기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을 한강이 흐른다 그래서 이때도 한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한양이 명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경을 서라벌을 동경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경주라고 이제 낮춰 부르고 수도라고 안 여기고 한양을 수도로 친단 말이에요. 한양을 남쪽의 수도라고 해서 당시엔 뭐라고 불렀어요? 고려 때는 남경이라고 불렀어요. 자, 보세요. 고려 전기의 삼경. 어디였어요? 개경, 서경, 동경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고려 중기에 접어들면서 바뀌죠? 개경, 서경, 남경. 그쵸?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면서 동경이 경주로 격화가 되고 이제 한양이 남경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목이라고 나와 있죠. 목 보여요? 이 목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광역시예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들어봤죠? 자, 이 목이 전국에 몇 개? 12개가 있었어요. 이거 누가 설치했어요? 고려 성종 때. 누구 건이 기억나나? 최시무? 오, 맞아요. 지방관 파견하라고 건의했죠. 불교 행사 줄이고 유교식으로 다스리라고. 여기까지 할게요.